네, 계속해서 증시 공략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또 새로 마련한 코너인데요.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전략을 소개해드린 코너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신영목 이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뭐 경기 침체는 하나의 디폴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모두가 얘기하니까 이제 침체가 오는 건 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다고요? 일단 침체라는 이 단어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있다. 아니면은 성장하는 섹터가 있다. 성장하는 회사가 있다. 더 눈에 더 들어오겠죠. 더 돋보이죠. 예, 맞습니다. 네. 또 그만큼 그런 종목이나 섹터에 수급이 몰릴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을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 작년에 있던 현상과 올해 이제 일어날 현상들을 딱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2차 전지 쪽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성장 섹터는 맞다. 대신에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어떤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그 외에 이제 소재 쪽이든 다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모든 주식이 예. 좋아진다는 개념보다는 그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종목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꾸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2차 전지에서 좀 돋보이는 어떤 이런 지금 산업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2차 전지만 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2차 전지에서 눈을 좀 더 넓혀서 전기차까지 눈을 넓혀서 본다고 하면은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투자해야 되는 회사 이 기업들이 좀 의외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이사님께서 올해 장은 상반기까지는 중소형주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연초에 이런 현상이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일단 성장주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떤 메타버스나 바이오 1, 2년 전에 이렇게 어떤 그때 당시에 성장주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주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식의 성장주들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올해는 침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안 좋다는 것을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그 최근에 어떤 뉴스플로어라든지 시장의 어떤 하락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안도렐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수가 뭐 지수 단으로 말씀드리면 뭐 2,500, 2,600 더 갈 수 있느냐? 사실은 퀘스천 마크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선 그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항상 보면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인데 그렇죠.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고 그런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결론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성장하는 어떤 중소형주라든지 또 그 나름 섹터 내에서 차별화된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 이런 회사나 sek터로 어떤 시장의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작년에도 일단 각광받았지만 여전히 주목받는 게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일단 차별화가 가장 큰 좀 어떤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2차 전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거의 3배에서 4배가 예. 올랐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3배에서 4배 올랐느냐? 그렇진 않죠. 아니었습니다. 예, 그대로 그 자리였죠. 대신에 다들 아시겠지만 유일천화학이라든지 뭐 삼화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에 또 한창 또 2차 전지에서 좀 되게 핫했던 어떤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그 산업 내에서도 기존에 없던 어떤 산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차별화된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들만 주가가 가지 반대로 작년에 보면 동박업체들 보면은 이 최저점 신저점이 나올 정도로 예.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같은 2차 전지 내에 있는 밸류체인인데도 주가의 흐름이 너무 이제 이 스프레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올해도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산업은 분명히 좋아지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 산업을 따라서 주가도 좋아지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다. 왜냐하면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2차 전지 내에서는 이런 차별화된 물론 성장하는 산업이 맞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반발 매수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산업을 따라서 이 신고가를 쳤던 이런 업황의 흐름이 계속 갈 수 있느냐는 아마 이제 보유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섹터 내에서의 차별화는 계속 될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이 이렇게 저수지에 물이 들어올 때는 뭐 대충 뜰 수 있는 건 다 뜨는데 물이 빠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쉽게 네, 말하면 맞습니다. 그런 상태면은 뜰 수 있는 것과 뜨지 못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맞습니다. 2차 전지라는 어떤 거대한 집합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구성 섹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해서 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IT 반도체 쪽 사실 우리나라 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가 먼저 일어서야 전체 시장이 좀 일어설 것 같은데 수요 부진,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뭐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반등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그러니까 뭐 주가가 여기서 갑니다, 못 갑니다, 무슨 이렇게 홀짝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안 좋은 건 이미 다 알고 있어라고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의 4분기 실적이 사실은 시장이 예상하는 하단보다도 더 큰 쇼크가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못 가던 주가가 오히려 그 이후로 주가가 올라가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안 좋은 걸 이미 다 인지하고 있고 올해도 안 좋다는 침체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바닥에서 안도랠리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이라든지 어떤 외국인들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형주를 사는 것이 업황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지수를 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환율 빠지고 그리고 전반적인 매크로의 어떤 리스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으로 외국의 어떤 그 자금이 유입되는데 가장 업종 대표주를 사는 와중에서 이제 주가가 반등된 것인데 IT 섹터의 어떤 업종의 턴을 본다고 하면 지금 보면은 뭐 올해 상반기, 내년 올해 하반기까지 반등 시점이 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보는 그 시기까지는 불확실성 구간으로 남을 수 있다는 네. 것이죠. 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침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초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장이 좀 강한 상반기에 강한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불확실한 구간에서 매출과 실적이 불어나는 그리고 성장하는 섹터의 종목들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IT 업종 중에서 그래도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삼성전기를 꼽으셨는데요. 이거 중소형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대형주 중에서 올해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형주라고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들,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경기 침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아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형주 중에서 이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뭐 이게 수출하고 또 맞물려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내수뿐만 아니고요. 올해는 뭐 다들 고통스러운 구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를 봐야 되는 것은 일단 아시겠지만 삼성전기의 본업은 MLCC죠. MLCC와 그리고 이제 광학 부분이 있고 그 기판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모든 이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산업 부분이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침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올해 어떤 2차 전지를 보는 이런 시각을 우리가 너무 2차 전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걸 전기차 부분까지 확장해서 보자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 전기차 부분까지 이 시각을 확장해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기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셀 3사의 뭐 JV라든지 미국 내 공장 증설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에 나올 이런 셀의 어떤 규모와 양을 본다고 하면 사실 그 셀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전기차가 양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글로벌리하게 전기차의 침투율이 지금 보시면 침투율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전체 차 중에서 맞습니다. 전기차 예, 비중?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지금 22년 기준으로 북미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6%가 채 안 되고요. 예. 이제 점점 이제 커지겠죠. 근데 이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미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50%로 줄이고 그 부분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이게 신차 기준인가요? 맞습니다. 신차 그렇죠? 기준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전기차가 그러니까 우리의 셀 업체들의 어떤 양산 속도, 증설 속도를 대비했을 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후년 특히 이제 25년에서 26년의 모든 지금 계획대로라면 증설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이제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기차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MLCC, 왜냐하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MLCC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가 이 내용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단가도 틀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럼 거기에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기의 어떤 그 성장이, 그러니까 대기업 이 대형주 중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그래프 나오는 게 지금 전장용 MLCC 탑재량 전망 이렇게 나오는데요. MLCC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간단히. 뭐 적층형 세라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류를 일정하게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뭐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 산업 기기에 쓰인다고 보면 IT 돼요. 기계는 무조건 들어가요. 네,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가장 민감하죠. 그래서 침체가 되면 당연히 삼성전기도 안 좋지만 MLCC 업황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새로운 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연차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에도 MLCC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차량 전장이 계속 요즘은 자동차가 이제는 뭐 무슨 저 휘발유로 가는 이런 차라기보다는 맞습니다. 전자기기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해서 이제 내연기관 차에도 기존에 한 5,000개 정도 들어갔던 게 전기차에는 막 12,000개, 뭐 에이다스라든지 자율주행.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까지 안 간다고 보더라도 전기차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이 볼륨이 늘어나는 시장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MLCC 시장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전기차 시장이 확대, 그러니까 뭐 셀업체 확대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고, 그럼 과연 어느 시기부터냐? 근데 사실 작년까지는 아니었죠.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뭐 테슬라가 진짜 많이 나올 뿐이었지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내후년부터가 테슬라를 제외한 그 반 테슬라 진영에서 수많은 모델과 수많은 전기차가 나올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MLCC 시장의 어떤 확대로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기를 좀 올해 상반기에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전기차 침투율도 그렇고 2030년에 거의 50%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가 점유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비중도 확대되고, 이렇다 그러면 MLCC는 그야말로 계속 그래프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 다른 IT 업종의 어떤 소재보다도 성장이 분명히 나오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개 들어가던 MLCC가 10,000개 이상 들어가는. 그렇죠. 특히 이제 단순히 개수로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효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단가도 비싸지고요. 그럼 마진도 비싸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 상위 업종에 있는 뭐 무라타라든지 뭐 경쟁사 무라타라든지 뭐 야게오, 삼성전기의 가장 1차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시작이 아마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기. 그래서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어떤 증설 규모나 양산 속도, 결론적으로 그만큼 셀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전기차가 늘어난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기를 좀 계속 꾸준히 봐야 되는 대형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전기차 전장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실적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4분기 실적이 뭐 어닝 쇼크 예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4분기 실적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예를 봤듯이 정말 아주 심각한 정도의 그런 어닝 쇼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선 다 이해해주는 그런 상태로 보고 있고, 사실 MLCC 차량 전장에 대한 MLCC의 어떤 수요 증가는 올해 하반기부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이런 업황을 봤을 때는 재고라는 것을 분명히 쌓아두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 상반기부터 반응을 하지 않겠는가. 과거의 어떤 삼성전기의 어떤 이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 MLCC 관련된 산업이 크게 3번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업황으로는 2번 정도가 되죠.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시기가 크게 한번 업황이 성장되는 시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 무라타가 중저가 MLCC를 줄이면서 우리 삼성전기가 굉장히 그때 수혜를 받은, 이건 삼성전기만의 어떤 약간 그 수혜를 받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 큰 상승이 5G가 되면서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통신이 더 발달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퍼포먼스가 한번 나왔었고, 이 다음 세 번째 큰 빅 웨이브는 아마
그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차량 전장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존 MLCC와 전기차 관련된 MLCC가 차이가 뭐가 있느냐? 기존 MLCC 같은 경우에는 뭐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IT 기기들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쓰는 IT 기기가 어떤 극한의 상황에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이 건데. 갖고 다니니까 사람이 맞습니다. 극한 예. 상황에 안 가면 뭐. 근데 이제 그렇죠. 차량에 들어가는 것은 극한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주 추운 곳에서도 차량이 움직여야 되고 또 브레이크 관련된 어떤 제어를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고열에도 버텨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수명도 길어집니다. 우리가 차 한번 타면은 뭐 금방 타고 바꾸시는 분들도 몇 년 타고 바꾸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생각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럼 그만큼 MLCC도 거기만큼 버텨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출력도 굉장히 높아야 되죠. 차량에 들어가는 수많은 출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출력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TDK라는 회사가 테슬라향으로 들어가면서 작년에 유일하게 MLCC 업종 중에서 성장을 했는데 마진이 거의 한 15%에서 18%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MLCC는 한 10% 언더인데 그만큼 마진도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진입장벽도 또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시장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앞으로 올 수 있는 이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른 어떤 시장의 큰 이익을 향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기의 어떤 주가를 보면 어떤 큰 모멘텀이 있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항상 주가가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미 선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부터가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미 전기차에 들어가는 시각이 되면은 주가 많이 올라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이런 올해 상반기 이런 시점부터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를 좀 좋게 보는 지난 것이 석 달 동안 뭐 22% 정도 올랐네요 이미.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닥 찍고요. 재고 조정이 4분기 재고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바닥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무리해서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상반기 이 시점을 보시면서 조정 구간에 좀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MLCC 우리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신영목 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